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새벽 3시 18분입니다. 시장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을 조금 보여줄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은 조금 어긋났습니다. 예상이 어긋났을 때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이제 피해를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달 4월 중순에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눌림목까지 정확히 잡아드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잔금으로 끌고 가시면 된다.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알트코인들은 이제 시황을 해드리면서 중간중간 수익을 조금 챙겨드렸고, 그리고 그 녀석들이 이제 일부가 지금 이제 아주 대파동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 조금 과감하게 로스컷 자리를 좀 찝어드리면서 그때 한번 매매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환율은 이제 1403원입니다.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 미국과 영국이 이제 일단은 관세가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됐고, 중국과도 지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파월이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조정을 좀 나왔었으나, 금리 동결해서 경제 지표가 그래도 금리도 이제 낮아질 거다. 6월에 확실히 낮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 그러면서도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미국에 잘 강세로 더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강하다. 이런 것들이 심리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최악의 시간이 지났다. 이런 심리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지금 제가 왜 이 정도로 오를까 생각 좀 많이 올랐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좀 전쟁에 대한 변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변수에 대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S&P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엔화는 이제 9.6 빠지면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S&P입니다. S&P도 지금 이제 5,700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조정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순간순간 또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하죠. 강세입니다만 S&P의 차트 모습 잘 봐주십시오. S&P 차트 모습과 원화를 좀 갈까? 원화, 달러, 코인 쪽으로 비트코인 모습을 조금 이거 잘 봐주시고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이 훨씬 강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미국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비트코인 상승도 있겠지만, 이게 어제 오늘 반등 상승 전까지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코인 시장에 좀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시기에서 이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재돌파 시도해버렸다는 것은, 새로운 힘이 더 들어왔다는, 변수가 들어왔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때 뭐가 들어왔냐고 보니, 인도와 파키스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점점점 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냐, 이스라엘 쪽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보면, 그리고 나서 차트를 쭉 돌려보면, 전쟁이 있을 때 주가들은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쵸. 전쟁 이슈로. 그래서 코인이 우리 전쟁 자금을 모으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쟁을 이제 메인 변수로 잡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매매할 때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 캔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쟁을 이제 이번 상승을 만들어주는 기준의 캔들로 잡고 매매를 이제 얘기 좀 드려볼 생각이에요. 일봉상 볼린저 밴드는 상단입니다. 월봉도 지금 비싼 가격, 주봉도 비싼 가격이 이제는, 제가 얼마 전이요, 4월달 때는 여기 구간에서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제가 슈퍼히어 청사했던 구간입니다. 그죠? 청사했던 구간이면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배팅은 언제 해라, 이거 이제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 양봉 뜨고 나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체결이 안 되고 있죠. 계속
조금씩 안 맞고 있어요. 0.1% 정도씩 타깃까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해요. 하지만 이걸 놓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은 여기서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좀 가져왔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죠? 그러니까 안 맞아도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요 말씀 좀 첫 번째로 드리겠고, 그런 대신 이럴 때는 과감하셔야 돼요. 이때는 이거 믿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믿고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틀렸을 때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석중률이 아무리 높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번에 상승, 요 구간을 새롭게 이제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ABC로 볼지, 큰 상승의 자체 임펄스로 볼지, ABC로 볼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임펄스로 볼 생각입니다. 거래가 점점 강해졌고요. 그죠? 좀 추세가 좀 더 강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임펄스로 보면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요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95,850달러 95,800달러, 그러니까 좀 낮춰서 95,800달러를 손절가로 맞고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가면 요 걸로 손절 잡는 게 맞긴 하거든요. 99,300 짧게 보실 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비싼 위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전체가 이 부분이 ABC라면 얘는 이렇게 빠지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임펄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이해되셨죠? 임팩트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으려고 달려드는 목표치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000불 정도. 10%. 근데 비트코인이 10% 올라갈 때 알트코인을 동반해서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은 엄청난 펌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자, 5월은 조정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약간은 좀 다르게 타겟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보통 5주면은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불안해요. 불안한데 속아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 덕분에 돈을 많이 좀 땡겨 오셨던 분들은 적은 비중으로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줄여서, 왜냐하면 수익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 시작하셨으면 여러분들 계산 1,200~300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약간 1~2~4%만 딱 떼가지고 여러분 손절로 딱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시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역시 알트코인 대신에 알트코인 무지성 존버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느낌. 그래서 짧게 본다는 게 2%만 먹고 다 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비중을 가볍게 해라. 비중을 가볍게 해서 먹고 째고가 반복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례로 저희들이 이제 시향을 막 내드리는 알트코인들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페페라는 종목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겨울 전부터 페페에 대한 걸 보여드렸어요. 보시면 이제 공부방이잖아요. 페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해봐라. 이게 지금 4월 21일이거든요. 21일 날이었고 이제 관리만 한 상태로 홀딩을 해보자. 이게 이제 해결했던 23일이었고 이제 23일 날 이제 슈팅이 나와서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저는 큰 차트를 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자, 요 타이밍이에요. 그죠? 요 타이밍 보시면 나쁘지 않죠. 우리 공부했던 모습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긁기 때문에 23일 정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조정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376이니까 약 한 20% 정도 조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슈팅이 나왔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이런 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가벼운 시도를 잡고 가벼운 시도로 일부 팔고 재도전 노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량으로만 끌고 가셔야 돼요. 이 매매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장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승부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전에 비트코인 타점을 잡아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서 요 정도 위치에서 한번 돌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방망이 짧게 잡으라는 얘기가 목표까지 짧게 잡으라는 얘기라니까 그지? 비중을 작게 잡으시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23% 정도, 25% 정도 빠르게 팔아버리십시오. 2에서 5%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 잔량으로 끌고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타점은 안 맞아요. 근데 이 흐름을 믿어보겠다는 거야. 근데 믿어보겠다는 것은 속았을 때 배신감은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차트는 예상이 아닙니다. 예상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꼭 해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월 비트코인 원화를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일단은 강세를 좀 만들어졌었고, 이 부분이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걸 한번 속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질 수 있고, 지금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이제 임펄스 진행이 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제까지는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어쨌든 좀 상승으로 좀 더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변복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시장 살아있는 부분이다 보니 바꿔도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단 이번 주에 얘가 꼬리를 맞고 뚜루루 두드를 맞으면은 손절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믿고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 추세를 뚫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흐름을 이게 지금 이제 역테스트를 뚫어버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18에서 이렇게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요 확률은 좀 다소 좀 낮고 이 구간은 이제 무슨 가능성이 생기냐면 1, 2, 3, 4, 5에 대한 가능성이 3, 8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야. 높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리스크랄까 요 정도의 손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승부사들 분은 하셔도 되고 최초로 매수하시는 분들 사실 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매수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 양반 죄송합니다. 그 양반들은 이거 쫄아서 못 써. 이것도 안 사거든. 그 양반들은 살할 때 차 안 산단 말이오. 편하게 사라고 할 때는 이때 노려야지. 예? 이때 노린다고 이때.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봉상 사이클을 보게 되면 영원히 못 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도 따라 붙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도 여기 따라 붙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죠? 손질을 각오하고더라도 이때 우리가 좀 조심했었고 이 구간에서 좀 계속 반타로 단독해서 끌고 가다가 이때 따라 붙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팔자 조심해자. 그리고 중간에 또 폭락할 거다라고 하다가 여기서 좀 들어가 볼까? 요 정도까지 여기서 매수 분할매수 해보실 수 있다. 단타 하다가 이거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이 볼멘 상단을 다시 한번 터지는 걸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작게 꾸준하게 예상이 가능한 구간에서 편하게 모아가시다가 베팅할 수 있는 곳에서 수익금을 담보로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볍게 한번 노려보십시오. 가볍게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팩트야. 나 가볍게 노리는 거 간질나서 싫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동북아, 아시아들 주식 시장이 더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저는 일단 이오스가 역시나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오스는 역시나 좀 강해 보이는 부분이야. 단단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오스. 너무 졸리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졸려서 힘들어요. 그죠?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이제 이것도 역시나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1,000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500원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리는 거 보고 취향을 바꿔서 여기서 다시 분할매수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만해요. 이제는 이제 요때도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많이 가면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 들고 계셔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네오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네오도 이제 9,000원,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 잡으셨네요. 잘 잡고 잘 들고 계시네요, 그죠? 이걸 좀 이것도 잘 버티셨네 어떻게? 그치? 봐봐, 10,000원 좀 9,800원에서 빠지잖아. 빠지고 다시 싸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막 무지성으로 막 존버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물량을 줄이고 다시 적당히 채운다. 이거 차이만 해도 이 차익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섬세해졌나 매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 보실 때는 이제 이게 남의 피해를 불행을 우리의 수익으로 가져가기 좀 그렇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정도 수위를 좀 민감하게 보시면서 그리고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